안녕하세요. 블랙노즈 클럽입니다. 저는 요즘 11월 29일부터 진행하는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 참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간략하게 담아봤어요. 마지막에 초대권 이벤트 내용과 더불어 공모전 당선 내용도 담아놓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10월에 아이러브 캐릭터 라이선싱 쇼를 참가했기 때문에 신상 굿즈 추가 없이 그냥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도 참가할 계획이었는데요. 또 제 욕심이 그렇게 놔두질 않더라고요. 일러스트 페어는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상품군이 잘 팔릴지 궁금한 마음도 컸기 때문에 소량 제작으로 단가가 높아지더라도 굿즈 종류를 늘리기로 마음먹고 아라쇼가 끝나자마자 서울코 준비에 바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서울코에 들고 갈 신상 굿즈는 실스티커 2종, 아크릴 코스터 2종, 2025 달력 포스터, 미니 가방 키링 세트, 크리스마스 엽서 2종 이렇게 준비했어요. 두세 개만 제작하려다가 또 욕심이 생겨서 굿즈 종류가 늘어났네요. 다른 것도 만들고 싶었지만 시간과 통장 이슈 때문에 참았습니다. 이 중 오늘은 제가 실스티커와 달력 포스터를 제작했던 과정을 간단히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작업하였는지, 제가 한 실수는 뭔지 보여드릴게요. 굿즈 제작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아, 저렇게도 작업하는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과정은 정답이 아니니 꼭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실스티커 디자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편이라 먼저 작업에 들어갔어요. 캐릭터 사업을 하기 전에는 실스티커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굿즈였다는 것을 몰랐는데요. 아무래도 지류기 때문에 제작 단가는 낮추기 좋지만 많이 팔리지 않는다면 수익화하기 어려운 쪽이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구 작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실스티커를 제작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를 만드는 방식은 작가님들마다 정말 달라요. 프로크리에이트로 대부분 작업하시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칼선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포토샵으로 대부분 작업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칼선만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저는 요즘 러프 스케치와 1차 채색만 프로크리에이트로 하고 나머지 작업은 컴퓨터로 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아트워크의 확장성 때문이에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하면 아트워크를 여기저기 수정해도 깨지지 않아서 선 두께를 바꾸는 등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작할 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멀리 봤을 때 활용하기 좋아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굿즈를 제작하기 전 우선 어떤 느낌이나 스타일로 제작할지, 주제는 뭘로 할지 결정하는 편이에요. 만약 스티커를 처음 제작해보신다면 시장 조사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시장 조사는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후 정한 스타일에 맞춰서 스티커의 크기나 아트워크의 크기, 배치 등을 고민을 해요. 저는 이번 실스티커 디자인을 고민하다가 저번 신상 실스티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크기, 배치로 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 추가로 제작해보고 싶었던 흑백 버전 스티커도 제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주제, 구도, 스타일을 정했으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러프 스케치를 시작해요. 우선 음식을 주제로 한 이 스티커는 기존 배치를 따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이미지를 깔고 비슷한 크기와 위치의 새로운 아트워크를 디자인했어요. 디자인을 할 때는 그냥 생각만 하면 어려우니까 구글이나 핀터레스트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찾아보고 참고하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포즈나 소품들을 이것저것 러프하게 그려보면서 위치시킵니다. 러프 스케치가 완성되면 선을 따기 전 1차 채색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먼저 해요. 그 후 컴퓨터로 가져가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외곽선을 따고 최종 채색을 합니다. 1차 채색이랑 컴퓨터로 가져가기 전 스티커의 아트워크의 컬러를 전체적으로 칠하면서 한번 맞춰보는 거죠. 빠르고 다양하게 채색을 해보는 건 아이패드가 편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러프 스케치 아래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양하게 채색을 해보고 색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번에 작업하면서 바보 같은 실수를 하나 했어요. 여러분은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바보처럼 스티커를 디자인할 때 프로크리에이트 캔버스를 복제하고 작업한 줄 알았는데 복제한 게 아니라 원본 캔버스에 작업을 해서 기존에 그린 이 음식 스티커에 러프 스케치 레이어를 지워버린 거 있죠. 여러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새로운 작업을 하실 때는 캔버스 복제 또는 새로 생성 후 새로 작업을 해주세요. 저도 항상 저장 백업은 습관화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런 칠칠 맞은 실수를 하곤 해요. 그래서 실수로 지워버린 이 러프 스케치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로 프로크리에이트의 타임레스 기능을 활용했어요.
이 타임레스 영상을 재생하여서 러프 스케치 부분을 캡처를 하고 이 캡처본을 컴퓨터로 가져가서 선을 깔끔하게 먼저 딴 후 다시 프로크리에이트로 가져와서 1차 채색을 했어요. 타임레스 기능이 있어서 다행이죠. 휴식 스티커는 원래 과정처럼 러프 스케치에 1차 채색 및 패턴 배치들을 했답니다. 1차 채색은 컬러 조합 느낌만 보는 거라 깔끔하게 칠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1차 채색을 완료했으면 이제 채색된 스케치를 컴퓨터로 가져가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 또는 연필 툴로 선을 깔끔하게 다시 그립니다. 이 외곽선을 다 따고 난 후 1차 채색을 한 색을 참고하여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채색까지 최종적으로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아트워크가 다 완성이 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티커를 주문하는 업체별로 요구하는 아트워크 사이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서 아트워크 위치를 한번 재검토를 해요. 저희 꿀팁 아닌 꿀팁으로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간격, 사이즈의 원을 그려서 아트워크 사이를 지나가면서 검토합니다. 그 후 선이나 효과, 패턴 등이 제품 제작 중에 깨지지 않도록 대지와 최종 아트워크를 복제 후 아트워크 확장 및 레스터화를 해줘요. 그럼 이런 식으로 폰트나 선이 면의 형태로 패턴은 레스터화를 통해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컨트롤 Y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칼선을 만들어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고정점을 조정해가면서 칼선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 검토에 검토를 한 후 업체가 요청하는 파일 형식에 맞춰서 주문하면 스티커 주문은 끝이 나요. 근데 이렇게 여러 번 확인해도 꼭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스티커가 잘 나오기를 빌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스티커 하나 제작하는 과정이 꽤나 복잡하죠. 그냥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제작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신상 굿즈는 2025 달력 포스터예요. 포스터를 판매용으로 제작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 디자인부터 포장용품 구매까지 은근 헤매면서 제작한 굿즈인데요. 부스 DP용으로만 포스터를 제작해봤지 판매는 처음이거든요. 포장용품을 구매할 때도 바보짓을 많이 해서 할 말이 많은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왕 만드는 거 2025년이 다가오니까 달력 포스터를 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작에 들어갔어요. 우선 포스터라는 굿즈에 대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했어요. 시장 조사는 10x10, 오늘의 집, 핀터레스트, 네이버 쇼핑, 29cm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내가 만들어보고 싶은 스타일과 판매되는 포스터들을 조사하고 참고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선호하시는지 후기 등을 체크하여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와 싫어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등등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후 어떤 스타일, 사이즈로 제작을 할지 구상해요. 저는 흰색 바탕에 깔끔하지만 포인트 컬러가 있는 귀여운 느낌의 포스터를 디자인하기로 결정했어요. 크기는 대부분 A3로 판매 및 구매를 많이 하시길래 A3로 결정했습니다. 달력 포스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달력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겠죠. 이전에는 날짜를 다 수작업으로 숫자 하나하나 복사해서 정렬을 하면서 작업했는데 요즘 인스타에 달력 제작, 일러스트레이터 꿀팁 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저는 디자인 편집샵님의 영상을 참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기능이라 조금 헤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꿀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둘 테니 보면서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달력 배치를 3x4로 했는데 캐릭터 아트워크를 배치할 칸이 작아서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4x3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 후 디자인을 시작해요. 다양한 디자인을 배치를 구상을 했는데요. 주 사용 아트워크는 이번에 제작한 코지의 휴식이 필요해 스티커를 아트워크로 활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 스티커에 들어가는 아트워크를 배치하여 디자인을 구상했는데 흑백 디자인의 캘린더도 나름 심플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도 컬러가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컬러가 들어간 디자인도 다양하게 구상을 해봤어요. 우선 기존 스티커 아트워크만 넣으면 좀 아쉬우니까 월별 특징이 뚜렷한 여름, 크리스마스 등은 아트워크를 새로 디자인해서 넣어봤어요. 근데 뭔가 좀 아쉬워서 다른 스티커 아트워크들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봤는데 또 나름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물어본 후 가장 반응이 좋았던 이 디자인으로 결정을 하고 아트워크의 색을 좀 더 부드럽게 조합하고 배치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원색 계열로 할지 파스텔의 계열로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원색 계열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라 이 컬러 조합으로 결정했어요. 그 후 월 표시도 숫자로 할지 영어로 할지 영어 축약형으로 할지 이것저것 고민했는데 결국 이 축약형 디자인이 더 귀여워서 이 디자인으로 확정했어요.
그 후 글자의 크기나 색, 월, 배치, 공휴일, 글씨체 컬러 등을 변경한 후 최종 디자인을 결정해서 스티커처럼 대지 복제 후 최종 아트워크 확장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검토 후 업체별 요청 양식으로 주문하면 제작은 완료됩니다. 추가로 포스터는 처음 판매하는 거라 제품 포장용품도 다 새로 구매해야겠죠. 근데 이게 은근 고되었어요. 먼저 포스터를 구매하시면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고, 포스터 포장 방식을 찾아보니 대부분 이런 지관통 또는 두꺼운 뒷대지를 깔고 OPP에 포장하는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소량 제작한 굿즈라 포장용품도 소량으로 다 새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비 등을 고려하면 지관통이 단가가 제일 낮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지관통보다는 뒷대지를 깔고 OPP에 포장된 포스터가 여기저기 세워두기 좋아서 선호하는 편이라서 돈이 더 들더라도 이 방식을 사용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원하는 제품을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소량으로 살 수 있는 A3에 맞는 뒷대지랑 OPP, 손잡이 봉투 등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너무 비싸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그래서 열심히 찾아본 후 뒷대지는 판 골판지를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포스터 봉투는 을지로 쪽에 있는 방산 365에서 구매를 했어요. 집에 온 후 신나게 A3에 요시고 포스터를 넣어보니 뭔가 쎄한 거죠. 바보처럼 포스터 사이즈만 생각하고 손잡이 봉투에 이 손잡이 구멍의 위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포스터 사이즈에 딱 맞아서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는 거 있죠. 결국 A3가 들어가는 포스터를 다시 찾아보는데 생각보다 A3 사이즈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손잡이 봉투를 많이 팔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너무 비싸거나 소량 구매 불가능하거나. 그래서 이때 그냥 지관통으로 판매할까 후회를 잠깐 했어요. 결국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서 주문 후 포장을 해보는데 이번에 또 골판지가 커서 OPP에 안 맞는 거예요. 포스터 사이즈랑 비닐봉투 손잡이 위치만 또 생각하다가 이번에 OPP랑 골판지 사이의 사이즈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거죠. 실 스티커도 포장할 때 뒷대지보다 조금 큰 OPP 사이즈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간과한 거죠.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같이 말씀드려요. 이처럼 굿즈를 제작할 때는 디자인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아요. 저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실치리가 된답니다. 그래도 결국 골판지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옆구리를 잘라서 줄여주고 힘겹게 포스터 포장까지 완료했으니 이쁘게 봐주세요. 페어에서 포스터 구매해주시면 가지고 가기 편하시도록 손잡이 봉투에 넣어드릴게요. 서일코에서 오늘 보여드린 굿즈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엽서, 미니 가방 키링 세트 및 따뜻한 응원의 편지 뽑기 이벤트 등 준비할 테니 편하게 놀러와 주세요. 11월 28일까지 제가 고정 댓글에 공유드리는 링크에서 초대권 등록을 하시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는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에 1만원 상당의 초대권을 무료로 받아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인원수 제한이 없으니 친구분, 가족분들과 편하게 등록 후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감사하게도 서울 일러스트 코리아에 진행하는 2개의 공모전에 당선되었어요. 짝짝짝. 첫 번째로 당선된 공모전은 일러스트 공모전인데요. 전시 기간 동안 제 작품이 이곳에서 전시됩니다. 현장에서 투표도 하실 수 있어요. 놀러 오신다면 투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당선된 공모전은 전시 기간 동안 한정판으로 블랙노즈 클럽 포토프레임 촬영을 해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귀여운 프레임을 사용해보실 수 있답니다. 크리스마스 테마로 열심히 디자인했으니 많이 사용해서 소중한 추억 가지고 가세요. 오늘은 신상 굿즈를 제작하면서 간단히 제작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제작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요 근래 영상이 조금 뜸해졌죠. 그럼에도 구독해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영상을 올려봐요. 페어가 끝나고는 드로잉 강좌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다운 하루 보내세요.